가장 이슈되는 주제로 함께하는 시간 주기자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할까요? 네, 사립유치원 등의 정부지원금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한 일명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2년까지 받을 수 있고 모든 유치원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마약 중독이나 정신질환, 아동학대 등의 전과자는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법안 통과 후에 갑작스러운 폐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유치원 3법은요. 일부 몰지각한 유치원 운영자 행태에 사회적 공분이 폭발하면서 탄생한 20대 국회의 첫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인데요.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얘기가 나왔는데 유치원 3법이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지 1년여 만에 지금 통과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이 됐지만 사립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 기간인 330일을 넘기는 등 난항을 겪다가 지난 1월 13일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그날 오후 본회의에서 육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고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무려 383일 만입니다.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투명성 강화 중요하죠.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교비 부당 사용 행태가 공개가 됐고 그 후에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자,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이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초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최초 법안 발의는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최초로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이후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지정됐습니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불리는 임재훈 의원의 유치원 3법 수정안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요구한 시설 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고요. 처벌 수위도 원안보다 강화돼서 회계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졌고요. 시행 시기 유예 조항 또한 삭제됐습니다. 한유총이 시설 사용료에 대한 내용 추가를 요구했습니까? 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과 이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법안을 반대해 왔는데요. 시설 사용료는 사실상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건물과 토지 등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후에 자유한국당이 이 한유총의 요구 그리고 주장에 힘을 실어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까지 내어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주장처럼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사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에 사용하는 만큼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냈습니다. 또 일반 회계 세출 필요 경비로 유치원 운영비 등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금을 넣었는데요. 교육환경 개선금으로 표현을 했지만 결국 유치원이 투자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시설 사용료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 시설 사용료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그리고 처벌 수위도 원안보다는 강화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 3법. 특히나 지금 사립학교법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사립유치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유치원 재산을 빼돌려서 명품을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만약에 유치원 재산을 사적으로 써서 적발이 되면 그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기존에는 사적으로 쓴 돈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시정명령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유치원의 어떤 회계 비리가 적발이 돼도 처벌 근거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이게 뭐 행정적인 처분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뭐 시정 명령이 아닌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서 학교법인 이사장이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 법인에 있고 이사장과 학교장이 동일 인물일 경우에는 교육당국이 학교장 징계를 요구해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그 둘을 분리해서 셀프 징계를 막은 겁니다. 네, 유치원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초, 중, 고 이렇게 학교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에 담겨 있고요. 자, 이어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일단은 가장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화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유치원은 계속해서 에듀파인 사용을 반발해 왔는데요. 이번에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법률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원금을 유치원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한 경우 반환 명령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듀파인 이후 국가에서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만큼 아무래도 유치원의 어떤 수입, 지출이 투명하게 보이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치원 설립 요건도 강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강화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마약 중독이나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이 있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 학부모의 선택권을 위해서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뭐 이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남은 하나가 또 학교급식법이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일부 비리 유치원들 보면요, 아이들 먹을 걸로 이게 좀 돈을 남겨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먹을 음식을 좀 적게 준다든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조리해서 준다든지 그렇게 위생 규칙을 어기는 일이 좀 많았는데요. 자, 이번 학교급식법은 유치원 급식을 학교급식 개념으로 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의의가 아닐까 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유치원 급식의 법적 기준은 육아교육법 시행규칙이나 식품위생법 등에 분산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학교급식법 통과로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으로서 시설 및 설비,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네, 뭐 기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는 유치원이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처럼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교육부가 직접 좀 나서야 될까요? 네, 그래서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인력 배치 등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해서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그럼 식단은 영양교사가 담당을 맡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 먹을 거리에 있어서 위생규칙을 어기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또 교육부 장관도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관련된 어떤 입장을 좀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네, 유은혜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서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죠. 특히나 이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뒤에 숨은 주역들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일명 엄빠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엄마, 아빠가 그 주역으로 꼽히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분노해서 직접 행동에 나선 평범한 엄마들과 아빠들의 조직화되는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치원 3법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학부모들은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문자행동,
한국유치원 총연합 고발 등을 이어가면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 유치원 3법 개정안 발의를 촉발시킨 게 이 비리 유치원 공개거든요. 그것도 우리 학부모들이 먼저 시작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당시 있었는지도 좀 돌아가서 회상을 좀 해볼까요? 네, 비영리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8년 3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산하 177개 교육지원청에 지난 3년간 실시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명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극히 일부 교육지원청만 감사 적발기관명을 공개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폭로한 겁니다. 네. 그 후에도 소신 있는 행동을 이어갔다고요? 네, 엄마들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발하며 계약 연기 사태 등을 일으키자 공정거래법과 육아교육법,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면서 검찰에 한유총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는요, 이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문턱에서 좌절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학부모들이 직접 또 나섰습니다.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또 움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철회를 요구하는 필리버스킹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게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결국에는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는데요. 그 후 각계 좀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계부터 볼까요? 네, 교육계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등을 위한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밝혔고요.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된 점도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직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육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초석이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육계 전반적으로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부모들 반응도 살펴볼까요? 뭐 환영하는 분들 많겠죠? 네, 전국 유치원 학부모 협의회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육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바랐던 전국 134만 공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열렬히 환영한다. 뭐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일단은 또 조성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 반면에 반대쪽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줄곧 유치원 3법을 반대했던 한유총. 이곳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법안 통과 소식이 들린 후에도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한유총은 애초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려고 했지만 이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어떤 입장도 내어놓지 않은 거군요. 왜 침묵했을까요? 네, 한유총 관계자는 유치원 3법 통과와 관련해서 회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고 중론도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사실 유감 표명을 하기에도 수용을 하기에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교육계 그리고 학부모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한유총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데요.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려스럽다는 겁니까? 네, 유치원 3법의 규제를 피해서 업종을 바꾸거나 폐원을 고려하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치원 경쟁률이 치열하기로 소문난 경기도와 서울 몇몇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갈 유치원이 없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폐원에 나서는 유치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폐원을 통보하는 유치원이 늘어날까 봐, 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유치원 측에서 폐원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무조건 그냥 폐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떠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닌가요? 네, 현재 교육부 지침상 휴원이나 폐원을 하려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맘카페 등에 올라온 글을 보면 폐원 확정 이후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상당합니다. 또 유치원에서 폐원 시기만 말하고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등 일방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글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도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이제 폐원을 밀어붙이는 건데, 근데 이제 유치원 3법이 통과돼서라기보다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경기가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이들 수가 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문을 닫는 사립 유치원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서울만 하더라도 지난해에만 사립유치원 63곳이 폐원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7년과 비교해보면 3배 넘게 급증한 규모인데요. 유치원 수요가 많은 경기도 역시 2017년에 17곳, 2018년에 32곳,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55곳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폐원을 그냥 해버리면 그곳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참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정부가 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 확대 속도가 사립 유치원의 감소세를 뛰어넘어야 그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4,220개였던 사립유치원은 1년 사이 3,978개로 242곳 감소했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유치원은 4,801개에서 4,859개로 58곳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연하다는 폭로가 나온 지 무려 1년 3개월 만입니다. 유치원 회계 비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유치원 3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도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좀 더 지켜봐 주시죠. 자,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